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가는 것도 나무가 크는 것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느새 세월은 가고 나무는 잘도 자란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요. 오랜만에 인사 온 친척 조카를 보면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하는 거예요. 시간은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잠깐이라도 옛날로 갔다가 돌아오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결코 우리 바람대로 따라주는 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붙잡을 수 없는 세월이라면 그 안에 행복한 이야기로만 채워졌으면 하는 소원인데요. 그럼 역시 지금 현재를 잘 즐기는 게 중요하겠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남성기 갱년 증후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난 시간에는 여성분들의 갱년기 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남성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신다고요. 그럼 우선 지난 시간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죠. 네, 여성에게 있어서 갱년기란 그 50세를 전후해서 원리경이 없어지는 그 시기를 의미하고 그 이제 갱년기에 이르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네. 동반하게 되는데 그 일련의 증상들을 통틀어서 갱년기 증후군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예로 들어본다면 가장 주된 증상이 얼굴에 열이 나면서 네. 홍옥처럼 빨갛게 열감이 나면서 이제 열이 올라오고 홍조를 띠고 그러면서 식은땀이 나고 주로 그 땀이 얼굴이나 목, 등 쪽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네. 그런 영상을 가장 많이 띠게 되고요. 이런 것은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그 혈관 운동 장애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열이 위쪽으로 몰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혈액순환 장애의 또 다른 형태로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아랫배와 손발은 차가워지고 위로 열이 몰리는 이제 그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 일어나는 증상으로는 요실금과 네. 그다음에 빈뇨 그리고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가게 되는 야간뇨 이런 현상들이 이 갱년기 무렵에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비뇨생식기 위축과 질 분비물 그 감소로 인해서 어떤 성욕 감퇴 그리고 질 건조증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그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전신 관절의 통증, 근육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들의 고민이 있죠. 이 시기가 되면 그 날씬했던 분들도 갑작스럽게 뱃살이 찌면서 이렇게 복부 비만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뭐 불면증, 그리고 잠을 잔다 하더라도 깊게 자지 못하고 그 천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이러니까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이 외에도 뭐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막 굉장히 이유 없이 막 자꾸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건망증, 또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그 갱년기 증후군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갱년기 증상을 그냥 병으로보다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증상을 들여다보면 가벼운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유심히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약 상담을 하는 그 여성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 갱년기 증후군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처럼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됐는데도 밤에 에어컨이나 그 선풍기를 끄고는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식은땀 나고 뭐 열나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그다음에 소변은 자주 보러 가고 뭐 뼈마디는 쑤시고 아프고 배는 나오고 이 모든 증상을 심지어는 한꺼번에 동반한 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은 정말 많이 현저히 떨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편안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떤 그 치료에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지만, 근데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보통 갱년기 증후군은 여성분들이 그렇죠. 앓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남성분들에게도 갱년기가 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춘녀, 추남 이런 말 있죠. 그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가을을 행복하게 맞이하는 어떤 남성들의 모습보다는 가을이 되었을 때 왠지 쓸쓸해 보이는 그 뒷모습, 네. 약간 처진 어깨, 그리고 센치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남성분들이 50대 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TV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린다든지 굉장히 여성적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것도 남성들의 그 갱년기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갱년기라는 것은 그 노화와 이제 인체의 노화와 함께 시작되는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깨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비롯되는 여러 가지 몸의 현상들을 통틀어서 그 갱년기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남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들이 그 이제 남성에게 있어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런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그 감소가 주로 30대에서부터 이미 조금씩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40대 후반이나 50대를 지나면서는 그 이제 감소의 폭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내 몸에 필요한 그 호르몬의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떤 만성 피로감이라든지,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우울해진다든지, 그리고 막 나는 이제 뭔가를 좀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무기력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 남성분들의 그 갱년기 증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근력이 떨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힘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힘이 센 남자 네. 일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근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것에서 오는 어떤 무기력감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남성 그 갱년기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이 좀 적정 나이가 되면 에스트로겐 함량이 뭐
분비가 좀 그렇죠. 떨어지면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좀 저하되면 네. 갱년기라는 게 실제로 올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왜 남성분들은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네. 좀 실제로 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난소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몸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성분들은 정말 급격하게 대놓고 증상이 드러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경이라는 그냥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네.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노화의 그냥 일종이겠지.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의 가족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노화로만 생각하는 네.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빈혈이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아니면 다쳤다든지 해서 갑자기 대량의 그 실혈을 했을 때는 피를 많이 쏟았을 때는 이제 갑작스럽게 빈혈이 되면서 쓰러진다든지 심장 쇼크가 온다든지 네. 이러는데 이게 서서히 어떤 영양 부족에 의해서 조금씩 피가 부족해지면 내 몸이 그냥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그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질 때까지도 심지어는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심하게 어지럽다든지 뭐 쓰러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서히 떨어지니까 그것을 잘 인식을 못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네. 굉장히 중병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성 갱년기에 있어서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남에도 그것들이 서서히 나타나다 보니까 아, 그냥 나는 늙어가는 거구나. 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어느 순간인가 가서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성 갱년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스스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남성분들이. 네,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자신의 그 약해진 건강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남성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는데 진료를 하면서 이제 그 패턴을 살펴보니까 남성분들이 나는 언제나 그 씩씩한 남자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 근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건강기능식품 조금 먹거나 그러니까 난 피로해서 이런 거야.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조식품을 조금 먹거나 보약을 한번 먹어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야, 나는 그것도 필요 없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며칠 동안 잠 잘 자면 이건 충분히 해결할 네, 수 네. 있어. 이렇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과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50대가 되면 퇴직이라는 네. 큰 사회적인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무력감을 내가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매달릴 그 하루 종일 내 일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서 오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사실 그 남성 갱년기의 증상을 더 가중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그 호르몬 분비의 감소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어떤 그 갱년기 증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퇴직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야 라는 거기까지만 인식을 하는 네, 거죠. 네.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 때문에 가족분들도 그리고 본인도 그걸 남성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여성 갱년기의 문제는 급격한 변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성분들은 어쨌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면 네.
별다른 관리가 굳이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빈혈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감소하니까 잘 못 느꼈어요. 네. 근데 그것을 헤모글로빈 수치가 1 떨어지고 2 떨어질 때 관리를 했으면 3, 4, 5, 6까지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줄일 수 있나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네.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생활 개선을 한다면 그것을 좋아질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놓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남성 갱년기가 여성에 비해서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다 보니까 악화를 예, 시키는군요. 50대 후반에 가서는 이제 돌이키기가 좀 쉽지 않은 그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호르몬 감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남성 갱년기 증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네. 그 호르몬이 그냥 우리가 노화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똑같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감소하기도 하고 잘 유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와 같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당뇨라든지 고혈압과 같은 어떤 만성 질환,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호르몬의 분비가 더 급격하게 또는 훨씬 심하게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질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내가 갱년기구나를 좀 인지하실 수 있도록 증상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성 갱년기에서 그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그 성기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내원할 때도 대개는 이제 이런 문제로 성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남성분들은 아침에 이제 발기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그 네. 양기가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뭐 또는 이제 발기가 되어도 이게 강직도가 떨어져서 이제 성생활이 좀 힘들다든지 이런 성기능의 문제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것이 이제 고환이나 전립선 등에 이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성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면 조금 더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성기능의 쇠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남성 갱년기의 가장 주된 증상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육계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근력이 갑자기 없어지고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신 무력감이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감이 없어서만 이렇게 등이 구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등이 구부정해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기능의 변화와 그 근육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그걸 네. 밖으로 드러내기를 이제 좀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예,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공유를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부부 생활을 이제 피해버린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부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뚜렷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그 여성분들처럼 지방 조직이 이제 네. 축적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뭐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을 적게 했다든지 이게 주 원인인 것은 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도 분명히 운동을 별로 안 했고, 또 그동안에 먹던 대로 먹었어요. 그런데도 뭐 갑자기 50대쯤 되면 뱃살이 늘어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많이 말라 있어서 정말 살찌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분들도 몸이 전체적으로 살은 찌지 않는데 네. 뱃살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뱃살 쪽으로, 복부 쪽으로 지방이 축적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꽉 차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심장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복부 지방이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도 질병으로 굳어지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골 조직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세포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골세포가 생성이 되고 또 파괴되어서 흡수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파괴되어서 흡수되어지긴 하는데 이 골 생성 속도가 이제 더딘 거예요. 그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이제 그러다 분비가 적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골 밀도가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특히 보면 이렇게 그 상체 쪽으로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띠게 되고요. 이제 골다공증도 동반하게 되는데 여성분들처럼 그 50대 중반경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네. 남성분들도 50대, 60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여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 외에는 그 인지 능력의 변화 그리고 정서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를 책을 읽었는데 그거를 내가 습득하는 어떤 능력들, 그러니까 인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잠을 깊이 못 자고 숙면을 못 취하니까 이제 또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민해지고 뭐 좀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네. 좀 다혈질적인 모습으로 이게 변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남성들의 그 갱년기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성기능의 변화 그리고 근육량의 변화. 이것이 가장 주된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요.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남성 갱년기를 치료하나요? 이제 남성 갱년기 증상들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가장 흔한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 성기능 장애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음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위축된다. 네. 그래서 음부가 음경이 위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성기능 장애로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은 이렇게 성기능이 떨어지면 막 보신해야 된다. 네. 막 그래서 막 이것저것 좋은 거 막 많이 이제 네. 드시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기능 장애라고 해서 다 같은 성기능 장애가 아니라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딱 겉모습만 봐도 이게 어떻게 치료 방향이 나뉘어져야 될지 이게 보이거든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얼굴이 뻘겋고 네. 막 배는 이렇게 커져 있고 몸이 살이 두리두리 쪄 있고 뒷목도 두터워져 있으면서 그런데 성기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몸을 보호하는 음식이라든지 약을 함부로 드시면 몸에 해가 되는 그런 경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복부의 그 내장 지방을 빼주고 피를 맑아지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오히려 성기능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이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 많이 말라 있고 그리고 딱 보았을 때 좀 고목나무 같은 느낌, 왠지 막 이렇게 영양도 부족해 보이고 많이 이렇게 야위어 보이는 이런 느낌과 함께 그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보신보간, 네. 그러니까 간 기능과 신장 기운을 많이 도두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후자의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보약으로서 뭐 공진단이라든지 네. 뭐 연령고본단이라든지 이런 보약제를 써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런 성기능 장애가 이제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몸의 전반적인 그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독을 해주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고 이 혈관의 때를 청소를 해줌으로써 네. 그분들은 대부분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치료까지도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기능 장애로 오신 분들은 치료의 방향이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런 것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청심사화라는 치료 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맑게 또는 가볍게 하고 불기운을 내려준다. 이제 이런 치료법인데요. 이거는 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심장 쪽으로 막 열이 몰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심장 쪽 열이 몰리다 보니까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뭐 예민해져서 네. 뭐 자꾸 신경질을 낸다든지 얼굴로도 열이 몰려서 홍조가 뛴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탈모 현상이 있다든지 눈은 빨갛게 충혈된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심장의 열을 맑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불을 꺼준다. 이런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황청심환이 있어요. 아. 우황, 청심환. 우황이 들어가 있는데 심을 청은 이제 식혀준다, 맑게 해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우황청심환이 이 청심지제의 어떤 대표적인 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어떤 이제 기가 울체된 것을 소통시켜주면 네. 우리의 몸과 그 정신적인 어떤 기능들이 소통이 잘 되고 좋아지는 이제 이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승화강. 네. 그러니까 물기운이 위로 잘 올라가고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청심사화, 심장으로 몰린 열을 내려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불기운을 꺼준다 이랬을 때 비슷한 치료법 같지만 사실은 이 수승화강은 밑에 물기운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열을 잡아줄 수 있는 물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논에 가둬둔 물이 없어서 벼가 마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돼요. 실제로 햇볕이 아무리 강렬해도 물이 많으면 마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승화강의 치료요법을 써야 되는 경우는 몸 안에 그 수기운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분들에게 이런 치료요법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어떤 수기운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혈액이 부족해지고 체액이 부족해지고 네. 그리고 정액이 부족해지고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보약이 이제 경옥고 네. 이런 보약을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물기운을 보태줌으로써 이 물기운이 잘 올라가서 불기운을 꺼줄 수 있게, 그리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와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밤에 막 소변 보러 간다든지 뭐 온몸이 시리다든지 이런 증상이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여성분들처럼 갱년기 증상이에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시면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얼굴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아요. 이렇게 얼굴이 벌겋게 돼 있으면서 열이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혈압약을 한 10년 정도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물었어요. 발기 잘 되세요? 대놓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당황하셨을 것 수줍어 같아요. 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생활 자체가 힘들기 잘 안 되고 아침에 발기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 10년 드시고 발기가 안 되고 안면 홍조가 있고 그러면서 몸은 막 무겁고 어깨는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힘들고 이제 그리고 잠을 깊게 못 자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사실 남성 갱년기의 주된 증상이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 환자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50밖에 안 됐는데 혈압약 드시고 발기도 전혀 안 되고 사실 스스로한테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네. 부끄럽죠. 그래서
제가 그 부끄럽지 않냐고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50인데 혈압약을 10년이나 드셨다는 것은 40부터 혈압약을 드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혈압이 좀 높았을 때 운동을 한다든지 식이요법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혈압이 이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았을 텐데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죠. 그것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 온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주기 네. 위해서 선제적으로 제가 던진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신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 혈액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 압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혈관 개선은 전혀 없이 압력만 낮춰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은 점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개선 없이 그 약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발기라는 것은 혈액을 쭉 몰아줘서 한꺼번에 딱 몰려야 발기가 되는 건데 네. 압력을 낮춰서 혈액이 잘 흘러가질 않고 그리고 혈관 자체가 계속해서 좁아져서 혈액순환량이 적어지니까 발기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제가 아까 이제 성기능 장애에서 단순히 보약을 쓰는 것보다는 그 피를 맑게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치료법을 쓴 거예요. 그런 치료법을 썼을 때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면 그 성기능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이렇게 치료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 제가 말씀드린 분도 당연히 그렇게 치료된 사례이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쉽게 치료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한 달 약 드셔서 그 기능들이 살아났다 해서 그것이 완치된 게 아니고 그 생활의 변화가 없다라면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성 갱년기 증후군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이라든지 식단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이제 저는 2가지로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복부 비만, 네. 복부 지방을 예방하고 그리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부 지방이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혈관 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럼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년에 이르게 되면 어떤 복부 지방을 떠나서 이제 근육량이 점점 빠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근육량을 적절히 잘 유지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근육으로 가는 혈액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근육에 그 산소를 많이 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소를 많이 품을 수 있어야지 우리 몸에서 대사 기능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대사 기능이 활성화가 돼야 복부 지방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먹은 그 열량이 다 타지를 못하고 축적되는 게 지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호르몬 분비 활동도 원활하게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남성 갱년기 증상이 다 이렇게 더디게 내지는 이제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을 필수적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삼가하자. 제가 사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술을 끊자라는 얘기는 잘 못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음주로 인해서 건강이 너무 악화된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분 중에 그 간 기능이 10%도 안 남은 그 간경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40대밖에 안 됐어요. 40대 중반인데 간 기능이 10%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영업 때문에 네. 이제 회사 운영을 하면서 그런 영업 때문에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10%가 된 중에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못 드시는 거죠. 이제는 먹을 수가 없고 이제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는 못 드시는데 네. 그런데 남성분들이 이렇게 어떤 영업의 그 이제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냥 즐기는 차원에서도 네. 일주일에 5회 이상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20대, 30대인 것처럼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40대, 50대에는 이제는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날 잘 일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늘 마시던 습관대로 마시는 네,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40대 후반이나 50대에 가서 갑자기 팍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남성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50대가 되면 그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도 간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간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 밤에 지나친 그 음주 이것을 저는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흡연이 그 혈관을 이제 수축시키는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리고 뭐 근육량도 없어지고 발기부전으로 고민을 하고 네. 이러면서 담배는 계속해서 한 갑, 두 갑을 피우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것이 좀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자.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성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남성의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보리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보리는 그 맛이나 그 소화 흡수율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쌀보다 떨어지지만 그리고 이제 보리를 또 안 드시는 이유가 입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닌다. 그래서 보리밥을 안 드시기도 하고 어쨌든 보리가 이 쌀에 비해서 맛이나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보리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라든지 지질 특히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백미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겠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분보다도 유난히 식이섬유가 다른 곡류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적은 양만 먹어도 포만감을 준다든지 그리고 장 건강을 이롭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백미밥이라든지 육류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사실 장에 이렇게 독소를 많이 유발을 하고 유익균과 유해균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고 유해균이 더 잘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 보리를 먹다 보면 장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변비 해소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장에 독소가 안 쌓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보리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맞는 체질이나 좀 안 맞는 체질이 있나요? 보리는 이제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이 많은 사람들이 뭐 먹으면 좋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열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당뇨,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소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뇨 환자분들이 막 입이 마르고 뭐 이제 소변을 많이 보고 이러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보리가 좋고요. 그리고 보리가 그 보리 자체로 먹었을 때는 그 소화흡수율이 떨어지고 좀 거친 느낌이 있지만 네. 한방에서는 이 보리를 싹을 틔워서 메가라고 하죠. 그것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특히
소화 흡수를 돕는 그런 약으로 사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보리가 자체로는 떨어지지만 이것을 싹을 틔웠을 때는 이렇게 소화 흡수를 돕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메가를 갈아서 만든 것이 엿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식혜를 만들어요. 즉 그냥 뭐 어떤 일정 정도 온도만 유지해주면 그것이 삭아서 네. 이렇게 단맛을 내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보리를 잘만 활용을 하면 오히려 소화 흡수율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몸이 이제 열이 많은 사람,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보리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제가 새롭게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소화력이 떨어지고 많이 말라 있는 분들이 또한 보리를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소화력이 떨어져 있고 많이 말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드시면 되냐면 네. 보리를 물에다 충분히 불려요. 한 24시간 정도 불렸다가 그것을 또 다시 압력솥에 삶아요. 그랬다가 이 보리만 가지고 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로 밥을 지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누룽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리밥 누룽지인 거죠. 아. 그래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가루로 보관하면서 그것을 아침마다 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죽을 끓이는데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하는 그 황태 육수로 죽을 끓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막 밥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삐쩍 마르고 또는 어른들도 살이 안 쪄서 고민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보리에는 아연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성분도 풍부해서 뼈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 성장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살이 찔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보리의 활용도가 높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죽으로 끓여 드시는 네, 것도 그렇습니다.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보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본인인데요.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기 키는 155 정도 되고요. 네, 저기 70 아니죠. 몸무게는 네, 58kg 네. 그래요. 아, 네, 연세는 7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8인데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박사님.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저는 네. 딴 게 아니고요. 예, 가래가 많이 나오고 네. 기침이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예. 가래가 조금 나와 있어요. 목에. 아이고, 그러세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약 먹어도 살 듣지 않고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론 두드렸는데요. 그 기침과 가래를 주로 식후에 하시나요? 아니면 평소에도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는 많이 않고 주로 할 때가 있어요. 예. 가슴이 답답하면서 네. 기침이 나오고. 예. 그리고 가래는 누런 가래가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허연 하얀 가래? 가래. 아, 그래요. 네네.
콧물은 주로 언제 흘리시죠? 콧물도 주로 나오는 셈이에요. 예, 그 얕은 콧물. 예, 짙은 콧물이 아니고 네, 예, 식사하고 나서도 예. 코를 한 번씩 풀어야 되고 예.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이제 식사 후라든지 이렇게 낮 시간에 심하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증상이 심하세요? 밤에 잘 때는 그렇지 않고요. 네, 주로 저기 밖에 나와서 샤워를 할 때나 예, 바람이 좀 그냥 약간 차다고 볼까? 세다고 볼까? 그런 데가 더해요. 예. 바람이 차가우고. 네. 그리고 뭐 다른 약 드시는 것은 없고요. 다른 약은 네. 뭐가 좋다고 해서 조금 쓰고 있는데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불편한 데 없으시고요. 이 혈압약은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네.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어떤 기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네. 위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기능? 소화 기능이 소화 기능. 예, 그래서 소화 기능이 네. 떨어지다 보면 그 식도 운동이 잘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면 식도 운동이 잘 안 되고 이제 음식을 드셔서 위가 아래로 이렇게 잡아다녀지면 처지게 되면 식도 네. 운동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기관지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식후에 그 가래가 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고 나면 네. 조금씩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뱉어야 하는 데가 많이 예, 그래서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식사하고- 나서 바로 네. 눕는 거를 절대 하시지 말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과식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과식은 안 해요. 예, 적정량 드시고 그리고 천천히 느리게 산보하는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네. 걷는 게 아니라 산보하듯이 이렇게 살살 걸어 다니는 것을 네, 하셨으면 운동은 좋겠고요. 해요. 네, 그것을 식후에 바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눕거나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좋겠다는 네, 그렇지는 말씀이고요. 않아요. 그리고 네. 찬바람을 급격하게 쐬지 않게 이것은 네, 꼭 비염이 찬바람도 네. 드셨으면 안 쏘이고 네. 찬 것도 안 먹고 그래요. 예, 찬 그래서 음식. 맞습니다. 그래서 물도 따뜻하게 드시고 과일도 냉장고에 있던 걸 그대로 드시지 말고 실온에다 꺼내서 두었다가 이렇게 드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과일 같은 것을 냉장고에 있던 걸 그냥 드시지 말고 네. 실온에다 꺼내 두었다가 미지근하게 해놓고 네, 드시는 그렇게 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도라지 아시죠? 네. 예, 도라지를 옅게 끓여서 그 물을 꾸준히 네. 드시면 일정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도라지. 예, 그 정도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